네,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무장 투쟁을 그린 영화죠. 이 암살이 광복절인 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아직 개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암살의 흥행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최근 극장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복 그렇습니다. 70돌이었어서 어제 네. 또 광복절에 또 관련된 영화가 1,000만을 돌파했는데 네. 상당한 기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좀 이 기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25일 만에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한 3, 40만 정도 하루에 이제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 열흘 정도 동원한다 그러면 한 3, 400 정도는 동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한 1,3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암살이라는 영화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독립운동을 다뤘던 영화들이 그렇게 흥행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도마 안중근 선생에 대해서 다룬 영화도 그렇게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고요. 또 예전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주로 이 오락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를 했었는데 그렇게 흥행이 높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흥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 최동원 감독, 그러니까 뭐 전우치라든지 도둑들을 감독했던 이 이제 명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 기대해보지 않을까. 특히 배우 같은 경우 하정우 씨라든지 전지현 씨, 뭐 이정재 씨 등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대진운도 약간 좋았어요. 왜냐하면 터미네이터가 의외로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들이 약간 뒤로 이제 개봉 시기를 미뤘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대진운도 좋아가지고 이제 특히 터미네이터가 부진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어떤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떤 의미와 가치들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입소문을 많이 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극장가를 가보면 뭐 1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같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예. 좀 더 이렇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요소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중에서 만약에 이 흥행 돌풍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일단 재미와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최동원 감독의 작품들은 장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액션 오락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죠. 그런데 예. 이 독립운동을 다뤘을 경우에는 자칫 의미와 메시지를 좀 부각하다 보면 진지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예. 이 영화는 뭐 진지하면서도 재미가 있고 또 감동과 유쾌함도 있었고 특히 통쾌한 대리만족이 있었습니다. 끝장면에 보게 되면 친일파를 처단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인공이 바로 여자, 그러니까 전지현 씨가 안우균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저격수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를 선보이게 되면서 통쾌한 그런 어떤 서사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극적인 재미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름에는 뭔가 좀 재미있고 통쾌한 영화들 많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방학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휴가도 보내시기 때문에 또 예. 전 가족이 요즘에는 멀티플렉스 가셔가지고 영화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희망적이고 감동이 있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의 영화들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 중간 어떤 적절한 점들이 영화 암살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는 뭐 일본이 어떤 극우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대리적인 표현을 암살을 네.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저희가 보면은 남자 원톱인 영화가 성공한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 원톱이 주연인 경우에는 크게 성공하는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네. 전지현 씨가 이번 영화에 상당히 좀 두드러진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인기가 좀 이제 반감되거나 네. 오히려 정점 찍고 내려오거나 네. 그게 좀 정설같이 좀 느껴지고 했었는데 더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서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얘기만 해도 한 10여 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독립운동이나 액션 영화에서는 네. 이제 남성들이 주로 중심이었고 네. 여성들은 좀 보조자 역할들을 많이 그쵸. 했습니다. 그런데 예. 또 여성들이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이 남성을 따라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뭔가 이제 거친 어떤 액션들을 억지로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전지현 씨 그렇지 않고 여성의 특성에 맞게 스나이퍼, 그러니까 저격수 역할을 했죠. 예. 전지현 씨가 몸이 좀 약간 길거든요. 네. 그 긴 몸으로 긴 총을 겨누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예.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들에도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전지현 씨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러드를 비롯해서 이 국내외, 특히 해외 배우들과 할리우드에 진출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블러드 예.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와이어드 액션 같은 경우를 직접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와이어드 액션, 그러니까 줄을 달고 이제 지붕을 뛰어다니는 그런 쉽지 장면들이 않잖아요. 예,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뭐 만약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냥 말았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동안 조금씩 이렇게 해왔군요. 훈련을 해왔던 그런 몸에 측면들이 배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암살을 제작한 영화사 제작사 대표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전지현 씨가 졸랐다고 합니다. 제발 이거 내가
하게 해달라,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훈련도 돼 있었고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고 또 캐릭터 자체가 잘 어울렸다는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화 암살 이게 역사를 이제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여성 주인공 자체의 스토리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사실 최동원 감독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있을 법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교묘하게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영화 때문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캐릭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동안 활동했던 분들을 좀 더 많이 부각을 시켰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 영화가 굉장히 가치 있던 것이 바로 김원봉이라고 하는 그동안 잊혀졌던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그 김원봉과 김구 선생의 합작을 통해 가지고 암살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1930년대 당시에는 두 분이 별로 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말에 같이 이제 협력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뭐 김원근 선생이 광복군 부사령관까지 이르면서 같이 또 이제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했다는 부분은 일단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친일파로 나오는 이정재 씨가 역할했던 부분. 그 캐릭터는 원래는 염동진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동군한테 실제로 이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약간 변절의 의혹을 받았던. 근데 아직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캐릭터를 또 등장시켰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뒀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영화에 또 살부계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또 친일파로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넘겼던 그 자제들이 만든 것인데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보면 살부계가 직접 나와요. 근데 이 살부계가 진짜로 그 아버지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사실들이 적절하게 형성화된 그런 면에서 이제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한 번쯤 이게 진짜인지 한 번쯤 탐구해보는 그런 어떤 메가치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요소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근데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이 표절 논란, 100억 원대 소송이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게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볼 때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살펴보면 아이디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저격수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국내에 보냈다. 이것은 아이디어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단지 이제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김원봉 선생과 같이 협력을 해서 암살단을 보냈다는 것이고 또 암살단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 암살단을 또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제 이중적인 복선 장치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고요. 특히 여성 저격수 자체를 등장시켰다는 것이 과연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저작권법상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가에 대해서도 좀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지난 4일에 재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액수가 100억 원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아마 역대 이래로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재출간을 하고 100억대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분들은 100원을 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의 그런 저작권에 대해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수익과는 관계없다. 이런 어떤 상징 메시지를 전했다고 오히려 더 진정성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사례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약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창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실 암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보면요, 뭐 변호인이라던가 국제시장, 명량 같은 영화들도 사실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 모델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인물이고 또 이제 한참 또 이래 그런 어떤 정치적 와중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제 측면이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측면의 논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겠고요.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정치 영화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 한 세대를 살았던 가장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이제
자기 쪽으로 좀 유리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치 쪽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었고요. 명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워낙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신 분이고 또 전국의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순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 한마디씩 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영화를 만드시는 뭐 제작진이나 감독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역시나 이 명량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굉장히 잘 그려내긴 했는데 과연 명량대첩에서 저렇게 할리우드 방식으로 예. 저렇게 정말 싸웠을 것인지 이런 이제 논란도 일단 있었는데 뭐 시원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설 장군에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설 장군이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네. 12척을 이제 가지고 뒤로 후퇴했던 분이고 그 12척 배 때문에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싸울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도피했느냐 아니면 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병 때문에 이제 집으로 갔느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문제는 후손들이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최근에 법원의 판단은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사실의 바탕을 둔 작품일수록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네. 그것을 감내하고 네. 작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또 거꾸로 그걸 또 활용하는 노이즈 마케팅도 있다. 이렇게 또 다른 관심의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베테랑도 인기 많더라고요. 600만 가까이 왔다고 네. 하는데 지금 현재 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아마 60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 한 82만 정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변호인이나 국제시장 그리고 7번방에서 뭐 광해보다도 훨씬 2, 3일 정도 심지어는 5, 6일 정도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8월 내에 아마 2편의 1000만 관객 돌파 영화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19금이잖아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 19금 아니 아닙니까? 네. 아, 그래요? 잔인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예, 잔인하지는 않고 액션 예. 씬이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네. 이제 요즘에 유승환 감독이 그렇게 잔인한 영화들은 만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범죄 오락 액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내세워서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명량이 약간 좀 진지하고 감동적인 내용을 통해서 1,700만까지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히트했던 것이 바로 해적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해적은 별로 그렇게 눈길을 끌지 못했었는데 재밌다는 이유만으로 860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같은 경우 처음에 입소문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이제 입소문이 돌았는데 이 와중에 좀 진지한 메시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아인 씨가 재벌 3세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그 똘끼 있고 이렇게 막 눈이 번뜩번뜩거리는 거 보면서 실제 좀 버릇없는 그런 캐릭터인 네. 것처럼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특히 600만 돌파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아마 네. 1000만 관객 돌파는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돌파할 것인지 누가 여기도 좀 이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보는 거 재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